회사채 투자를 해서 60% 이상 수익을 건지게 된 거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대형 항공사들은 트리플 B급으로 많이 거의 내려와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뭐 투기 등급 채권도 있죠. 요새 많이 팔렸다는 폴라스 쉬핑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오늘은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회사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채권 자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회사가 안 망한다 생각하면은 3% 정도의 이자 수익에 굉장한 수요가 몰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안 망한다? 그걸 누가 알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국채 얘기지 회사채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물론 회사채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준하는 자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채권들은요, 사실 안전자산보다는 정크본드에 더 가까운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채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채를 이해한 핵심인 신용등급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새 회사채가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를 보면은 뻔하죠. 이 저금리 기조가 너무 고착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회사채 금리가 왜 국채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냐?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예요. 부도 위험, 즉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국채 금리의 가산이 됩니다. 돈을 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동성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 있으면 살 땐 사더라도 그 뒤에 팔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도 파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채라는 게 부도 위험도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게다가 팔고 싶을 땐 마음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수익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채권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노리는 채권 자산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채가 말이죠, 대부분 만기가 5년 이하로 되게 짧기 때문에 그런 금리가 조금 오른다 내린다고 해서 자본 차익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자산입니다. 대신에 회사채를 투자하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신용등급을 다 매겨놓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려면요, 무조건 최소 2군데 이상의 신평사의 등급을 받아야지만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서 PB들이 좋다고 해서 사도 되나?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이런 등급이 또 매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묻지마 깜깜이 투자식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A급도 있고 트리플 B급도 있는데, 이 등급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디까지가 안전한 거고 어디까지가 위험한 건지 기준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이제 체계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3군데의 신평사가 있는데,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정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곳의 신평사가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지금 보고 계신 거랑 거의 동일한 잣대로 보시면 됩니다. 트리플 A부터 보시면은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고 수준인 회사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중에 트리플 A를 받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신한, 하나, 우리은행 같은 대표은행이나 공기업을 제외하면은 SK텔레콤하고 KT 같은 통신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트리플 A였는데, 최근에 한국신용평가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키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지금 회사채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등급이 없는데, 회사채를 발행을 했으면은 트리플 A를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AA, 그 다음에 싱글 A, 트리플 B 등급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신용도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각 등급별 옆에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그 등급을 주는지 정성적으로 기준이 써 있어요. 자, 좋아요. 신용 등급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안전한 건지, 투자를 할 만한 자산인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본표를 다시 보면은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는요, 투자, 적격, 투자 등급이라고 왼쪽에 써 있고요. 더블 B 등급부터는 투기 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B부터는 사실상 도박이라고 이제 봐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냥 거르시길 바랍니다. 사실 투기 등급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정크본 들어가죠.
다음에 뭐 해외 채권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정크본드 제 기준이 상당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기 등기라고 하면요, 뭐 사실상 뭐 진짜 뭐 패스트푸드 정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의 기준은요, AA-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A+까지는 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A0나 A- 등급이 뭐 위험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부실하다 뭐 그런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회사채라는 게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채보다 높긴 한데 사실 이 저금리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현재 등급별 평균 금리 분포가 뭐 이렇게 됩니다. 뭐 3년 기준으로 돼 있는 건데 아무리 좋게 봐도 너무 낮아요. 뭐 A-는 뭐 3년 투자해도 2.72밖에 안 나옵니다. 개인들도 얘네들을 못 사는 건 아닌데 사실 살 매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5%대로 확 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요즘에 개인들을 대상으로 트리플 B급 채권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트리플 B 플러스 등급이 폴라시스 쇼핑이 3년 만기에 5%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아주 불티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트리플 B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등급만 보기에는 살짝 좀 까리한 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뭐 더블 B급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리플 B급은요, 딱 그 수준을 면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그룹사들 신용 등급 분포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표시한 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 같은 그룹사, 뭐 삼성, SK, LG 뭐 같은 그룹사고 하더라도 결코 등급이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계열사 간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시면은 삼성은 그래도 뭐 대체로 AA 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SK그룹, 롯데그룹, LG그룹도 비교적 AA 위에서 안정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의외로 싱글 A급으로 내려온 대기업들이 많이 보이죠. 심지어 뭐 익숙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대형 항공사들은 트리플 B급으로 많이 거의 내려와 있어요. 아예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투기 등급 채권도 있죠. 그래서 절대로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하고 안심이 되고 뭐 믿을만하다, 투자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트리플 B급 중에서도요, 잘 고르면 수익률 높고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뭐 아까 소개드렸던 폴라리스 쇼핑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꽤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개인들이 그걸 무슨 수로 다 아냐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한 요새 많이 팔렸다는 폴라리스 쇼핑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회사일 것 같아요. 아무리 재무제표를 들여다본들 회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다 한들 다들 본업이 계신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보고 앉아 있나요? 다들 애널리스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등급만으로 이제 회사를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평사들이 있잖아요. 세 군데. 뭐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이 회사들의 웹사이트를 가면요, 이렇게 한 회사에 대한 시용평가 보고서 요약본이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리포트까지 나와 있어서 한번 쭉 훑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면 훨씬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그렇게 어렵게 써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꽤 쉬운 용어로 써있고요. 뭐 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정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좌상단에 보면은 이걸 쓴 사람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뭐 사무실 번호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뭐 물론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이거 그래서 망해야 안 망해요, 뭐 투자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대답을 잘 못 해주겠죠. 대신에 뭐 전반적인 기업 상황이나 궁금했던 포인트를 갖다가 꼭 치워서 물어봐 주시면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회사채를 투자하면은 기껏해야 5%, 6% 정도 버는 게 최대 수익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죠. 투자라면 그래도 더블 디짓 뭐 10%, 20%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회사채도요 50% 이상 벌 수 있는 기회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같은 채권이요, 뭐 보통 채권이 기준이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채권들이 장내 시장에서 6,000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현대상선이 이제 2016년이죠. 그때 법정 관리에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쟁사인 행진해운이 파산이 되고요. 현대상선은 극적으로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내 시장에서 6,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사실상 아직 원금을 돌려받고 있긴 한데요. 얼마 뒤에 10,000원 전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채 투자를 해서 60% 이상 수익을 이제 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회사나 그 기업이 간당간당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뭐 현대상선이 아니라 반대편인 뭐 한진해운에 투자하셨다 그러면 결과는 뭐 매우 처참했죠. 거의 한 푼도 못 건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사실상 이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제가 유념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채는 말이죠, 절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신 채권들은 트리플 B급 같이 정크본드에 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많은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어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